하이썸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압도적인 항공모함 전단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이나 혹은 전 세계 기름값을 결정하는 달러의 경제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미국이 가진 진짜 패권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의 스크린과 빌보드의 음악,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성조기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삶을 동경하느냐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의 무시무시한 문화 패권입니다. 미국이 만든 소비가 곧 전 세계의 질서가 되었던 찬란한 순간들이었죠. 그 수많은 역사적 장면 중에서도 저는 마이클 잭슨이 주도했던 We Are The World를 단연 독보적인 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문화가 단순한 경제적 파급력을 넘어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외교적 영역으로 진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팝의 최고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한 것은 단순히 히트곡 하나를 만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라는 부드러운 힘이 인류를 어떻게 하나로 묶고 그 강력한 위력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집단 행동이었죠. 지금의 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과거 미국이 누렸던 그 찬란했던 문화 외교의 정수였습니다. 이 짜릿한 성공 모델을 보며 수많은 국가가 질투 섞인 모방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넋을 쏙 빼놓았지만 그 영향력을 국가적 외교력으로까지 승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패션과 요리로 문화 강국의 자존심을 지켰다지만 대중산업으로서의 확장에서는 한계를 보였죠. 오죽하면 프랑스의 별명이 유럽의 중국이겠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실제 외교적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퍼부으며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처참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즐기지 않는 문화, 국가의 강압이 섞인 문화가 외교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니까요. 이렇게 미국의 수준을 꿈꿨으나 결국 실패했던 수많은 국가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는 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 없는 이 나라가 오직 문화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먹 센 미국형이 무서워서 다들 그 앞에서 겁먹으며 잘 보이려 했지만 이제는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형의 주먹보다 한국의 윙크 한 번에 전 세계가 꼴딱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늘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가 어떻게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고 콧대 높은 정치인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희생양, 아니 첫 번째 파트너가 된 남미의 한 국가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정치와 경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대표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에콰도르 사이에 체결된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즉 SEC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제협정 이야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사 역시도 에콰도르 수출품의 98.8%가 무관세로 한국에 진입하고 그중 24%가 즉시 적용된다는 식의 복잡한 수치들을 나열하긴 합니다. 하지만 매체는 이 어려운 외교적 성과를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에콰도르 사람들은 이제 삼성가전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K뷰티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관세 철폐의 이득을 국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한국 제품 쇼핑으로 치환해버린 것이죠. 특히 기사는 에콰도르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이레네 벨레즈의 설명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현재 20%에 달하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관세가 이제 0%를 향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에콰도르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해질 것이다. 여러분, 에콰도르 대통령실의 발표를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이랑 조약 맺는 거 찬성하시죠? 이거 발효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 이 조약에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그래? 그럼 당연히 찬성이지 라고 외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K뷰티는 국가 간의 외교 장벽까지 녹여버리는 치트키가 된 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수한 미적 감각이 녹아든 K뷰티가 국가 간의 관세 협정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최고의 외교 카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실체인 것이죠. 자, 남미의 에콰도르가 이 정도라면 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가포르의 시선은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일간지죠. 더 비즈니스 타임즈는 최근 아시아의 지정학적 미래를 흔들어 놓을 아주 날카로운 칼럼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릴리 콩 총장이 기고한 이 글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아시아의 경제와 지정학적 승패는 이제 물리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 한가름 날 것이다. 콩 총장은 아시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권력이란 징기스칸의 기마병부터 20세기의 이념 전쟁에 이르기까지 오직 총칼의 힘으로만 측정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지금도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처럼 그 흔적은 여전하죠. 하지만 콩 총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군사적 힘은 그저 갈등의 한계를 정할 뿐이며 그 긴장이 얼마나 이어질지 혹은 어떤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지는 전적으로 소프트 파워의 영역이 되었다. 저희 바이스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칼럼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완벽하게 전환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격상시켰다면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들이 실제 전 세계인들의 한식당 방문 행렬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무서운 이웃이 아닌 가장 닮고 싶은 혁신적 국가로 각인되었다는 설명인데요.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팽팽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국가 이미지이며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압도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멋진 국가 이미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뜨거운 눈빛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땅, 바로 인도가 지금 대한민국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2위급의 막강한 병력을 보유하고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갖춘 나라, 국방비 지출 세계 3, 4위를 다투며 GDP 성장률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국가, 심지어 14억이 넘는 인구 중 대다수가 젊은 노동력인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만한 거인 인도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가장 깊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바이스톰은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단순히 노래 몇 곡 유행시키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제 인도의 경제와 문화를 관통해 국가 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외교의 성역으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14억 인구 전체가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의 드라마에 울고 웃으며 한국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이로운 상황. 그러니 지금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급부상한 인도에서 대체 어떤 기적 같은 한류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막전막후를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도의 조타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전 세계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가진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부터 그는 인도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동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주저없이 우리나라를 지목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방산 분야와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인도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독보적인 국가로 항상 정의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운명적 동맹으로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가장 확실한 진영 파트너로 우리를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박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죠. 이 만남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도의 최대 일간지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물론 영국의 인디펜던트, 독일의 베를리너 차이퉁, 이탈리아의 마켓 스크리너까지 전 세계 매체들이 일제히 이 정상회담을 긴급 파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외교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베를리너 차이퉁은 에너지와 원자재, 조선 분야에서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량을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아시아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거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희 바이스톰이 보기에도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거대한 가치 동맹의 완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서구권 국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서구권 국가들은 지금껏 인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정작 인도는 한국 대통령이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형님 우리 2030년까지 같이 대박 한번 내봅시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매체들이 이 소식을 질투 섞인 시선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매체들이 주목한 아주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입니다. 사실 인도의 최대 일간지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나 유력 매체인 더 한스 인디아 같은 정론지들이 타국 정상의 배우자에게 이토록 집중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십성 기사가 아니라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한 것인데요. 저희 바이스톰이 그 이유를 파헤쳐보니 그 중심에는 한류라는 거대한 폭풍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인도 델리의 야쇼부미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K-팝 행사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다고 매체들은 타전했는데요. 수천 명의 인도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따라 부르는 것은 물론 한국 아이돌의 고난도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 팬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단어는 힌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대박, 사랑해 라는 한국어가 델리 한복판에 울려 퍼졌고 그 열기는 마치 서울의 대형 콘서트장을 인도로 옮겨놓은 듯 했다는 것이 기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열광적인 군중 앞에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김혜경 여사가 등장하자 현장의 데시벨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는 이 현장에서 나온 김혜경 여사의 메시지를 비중이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그 순간 그곳은 델리 속의 한국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최대의 뉴스 통신사인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 일명 아니 역시도 이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영부인이 인도의 청소년 문화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양국 미래 세대의 유대 관계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니,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 영부인이 오면 귀한 분 오셨구나 하고 예의를 갖추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영부인이 오니까 청소년들이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화적 공감대가 만들어낸 자발적 환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도 청소년들이 한국에 미쳐있는 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도자 지지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인도의 호랑이 모디 총리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지켜보는 걸 넘어 인도 전역을 집어삼킨 한류의 위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인증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인도 내에서 폭발적이었던 한류가 모디 총리의 입을 통해 나오면서 인도에서 한류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가적 문화 권력으로 격상된 사건인데요. 현재 인도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NDTV를 비롯해 경제지, 외교 전문지 등 모든 분야의 매체들은 이 소식을 긴급 파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디 총리가 한국 문화의 인기를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면서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의 수준으로 진입했다. 심지어 모디 총리는 이번 만남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도 했습니다. 13세기 삼국 유사에 기록된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 공주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국과 인도가 공유하는 이 깊은 역사적 유산을 기념하는 우호 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니 이건 수천 년 전의 인연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한류 열풍과 연결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NDTV는 이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인도 가정의 일상 곳곳에서 한국의 그림자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인들의 식탁 위에 올라온 한국 라면과 김치, 화장대 위에 K 스킨케어, 그리고 넷플릭스를 점령한 한국 드라마와 음식까지 이 모든 문화적 현상을 모디 총리가 직접 인증함으로써 한류는 인도의 주류 문화로 완벽하게 안착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정치 공학입니다. 인도 청년들이 한국 노래에 미쳐 있으니까 모디 총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판을 깔아준 것이죠. 야, 그게 사실 우리 조상님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이렇게 하면 젊은 층의 지지율도 얻고 한국과의 외교적 명분도 챙기니까 이건 정말 모디 총리의 엄청난 수일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디 총리가 이렇게까지 한류를 치켜 세우는 데는 또 다른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인도의 다국적 뉴스 채널인 YO는 모디 총리의 이번 행보를 두고 아주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한류를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 중심지 뭄바이에 K-팝 공연장과 한국 문화센터를 건립해 뭄바이를 아시아 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주목한 것인데요. 저희 바이스톰이 보기에 이 지점이 바로 모디 총리의 무서운 외교 전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류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인도 내 수억 명에 달하는 한류 팬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이득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한국과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에 인도의 문화를 슬쩍 올라타게 하려는 이른바 문화적 하이제킹 전략까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산보다 더 놀라운 건 인도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인도의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K-드라마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타임스 나우와 발리우드 라이프 같은 인도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직접 인증한 한국 드라마다. 지금 당장 넷플릭스에서 이 7편을 정주행하라. 이런 보도들은 기존의 열혈 팬들을 넘어 한류에 무관심했던 인도 사람들에게까지 한국 드라마는 믿고 보는 국가공인 콘텐츠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고로 문화적 자부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국의 콘텐츠 시장을 지키기 위해 타국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인도는 이토록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는 걸까요? 저희 바이스톰은 그 이유를 인도의 정치 외교 전문 매체인 퍼스트 포스트의 분석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인도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한류 광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퍼스트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한류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낯설고 신기한 이국적 문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깊은 문화적 동질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미 인도가 스포티파이 데이터상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K-팝 소비국이 되었으며 드라마를 넘어 패션, 화장품, 게임, 관광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인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분석은 따로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뉴스 매체인 뉴스18은 아주 기막힌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가 지금의 발리우드 드라마보다 더 인도적으로 들리는가? 매체는 한국 드라마가 빼어난 영상미와 매력적인 배우들을 갖춘 것은 물론 최근 힌디어 더빙까지 제공되면서 폭발적인 팬층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인도 시청자들이 자국어로 제작된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진정성을 느낀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뉴스18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의 대사는 부드럽고 존중이 넘치며 부모에 대한 효도나 친구 간의 우정, 연인 사이의 감정이 단순히 줄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조가 일정하지 않고 자극적이기만 한 요즘 힌디어 드라마보다 오히려 한국 드라마가 인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더 많이 닮아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인도 사람들은 인도 드라마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예절이야. 저런 사랑의 방식이 바로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거야 라며 무릎을 치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드라마가 인도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치료제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정서적인 동질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문화와 가족제도까지 들어가면 이건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데요. 심지어 인도 학교 교실에서는 더 기상천외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드라마를 향한 인도인들의 사랑은 이제 식탁 위로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인도의 최대 정론지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음식부터 가족제도까지 한국과 인도가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이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과 인도가 고대부터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공유해 왔기에 입맛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콤하고 진한 양념을 선호하는 인도인들에게 한식은 전혀 거부감이 없는 찰떡궁합 같은 음식이라는 것이죠. 힌두스탄 타임즈 역시도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식 특유의 감칠맛은 인도 문화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에게 한식은 외국 요리가 아닌 일상의 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마케팅 전문 매체 스토리보드 18도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인도에서 한식이 이제 마이너한 취향을 넘어 주류 음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다채로운 메뉴가 인도의 외식 문화 트렌드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유력 주간지 인디아 투데이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 K-크레이지라면서 한류에 광풍이 불고 있다는 선언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광풍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K-드라마 속 주인공이 신은 평범한 슬리퍼 하나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건 예산일이고요. 이제는 인도의 톱 배우들이 광고에 출연해서 아주 유창하게 한국어 카피를 외치는 장면을 TV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인도 학교 교실에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소녀들이 쉬는 시간마다 335 모여서 힌디어가 아닌 한국어로 소통하며 오빠를 연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는 영어로 된 팝송을 부르는 게 쿨한 청소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뭄바이의 학교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사를 유창하게 따라하고 오빠를 외쳐야 비로소 인싸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나라든 타국의 문화가 자국의 안방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는 한류에 대해 그 어떤 국가보다 관대하고 열정적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도의 야망이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대한민국을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닌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롤모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까요? 디지털 쿼츠 인디아는 삼성 같은 우리 대기업들이 인도에 뿌리 내린 것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한국처럼 첨단 제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인도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더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를 통해 인도 역시 한국처럼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한류는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14억 인도인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깨우는 알람시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디아 투데이의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거대한 인구만큼이나 지역별, 소득별 격차가 큽니다. 국제적 규범이나 높은 수준의 문화의식이 국가 전체에 이식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인디아 투데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류가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자란 인도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가 가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서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인도 사회 전반의 품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비즈니스 분석 매체인 트레이드 플락도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 콘텐츠의 확산은 인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자극제가 되고 있다. 정서적으로 무해하면서도 압도적으로 세련된 한류는 인도의 문화 주권을 위협하는 침략자가 아니라 인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가장 안전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외교적 승리 아닙니까? 할리우드 영화는 솔직히 누가 봐도 자극적이라 애들 보여주기 겁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온 가족이 모여서 봐도 흐뭇하고 배울 게 많죠. 그러니 인도 부모님들은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네 공부 안 할 거면 차라리 한국 드라마나 좀 봐라.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를 넘어 인도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외교적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일각에서 인도에 대해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 중 아주 극소수가 벌이는 돌발 행동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들을 보며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 바이스톰은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을 계산하는 차가운 지혜입니다. 국민 개인의 정서적 호불호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적 실익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국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도와 국경 문제로 총칼을 겨누며 으르렁거리면서도 뒤로는 인도의 그 거대한 시장과 협력하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총리들이 해마다 인도를 찾아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인도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열쇠라는 것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나 일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인도의 마음을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4억 인도의 국민들이 중국의 자본이나 일본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의 삶의 방식을 동경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제품 몇 개 더 파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라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로 전 세계 강대국들조차 꿈도 못 꾸는 외교적 힘을 창출해낸 국가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부심의 실체입니다. 저희 바이스톰은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항상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